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치정 사건으로 변질돼 버린 적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귀농사월입니다. 저는 충주를 귀농했다가 이장 텃세 그리고 행정 비리 때문에 실패했고 지금은 공익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은 사건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, 그러니까 뒷담을 이제 하는 채널이고요. 이장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마을에서 쫓겨났을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. 충주시 공무원들 비리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제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단순히 제가 운이 나쁜 줄만 알았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고 또 면사무소에도 쫓겨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충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잘 나가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. 얘 남사친인데 1년 전에 제가 얘한테 절교를 당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어쩌다 잘렸냐? 제 땅에 아직 공개하지 못한 1차, 2차 피해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. 그것까지 합치면 정말 10년 넘게 말도 못하게 속을 썩었습니다. 거기다 이제 또 귀농하고부터는 뭐 농사 지으라고 목조르지, 뭐 금품 요구 시달리고 밭에도 못 가지.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삶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울증이었나 봐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이고 내 상황인데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야. 그러면서 많이 이제 무기력해졌고, 그래서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오랫동안 집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제 그 와중에 이 친구랑 점심 약속을 3년 동안 뭐 수십 번을 미뤘대요. 그러니까 나는 숟가락 들 기운도 없는데 친구들은 제가 힘든 걸 모르니까 아, 얘가 아쉬운 거 없어서 친구도 무시한다. 뭐 이런 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통화가 아, 넌 이제 친구가 필요 없는 것 같다. 이제 그만 보자. 이거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하지도 않은 관계에서 또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권력을 동원해 달라고 청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화를 했어요. 근데 몇 년 만에 연락해서 다짜고짜 이제 부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만나서 얘기하려고. 근데 마침 제가 웹소설 하나를 계약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작가들은 웹소설을 B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작가라는 걸 숨기는 사람도 많대요.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밌고 어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밀리지 않았다는 게 좀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핑계로 "야 너 축하톡 한번 내라." 인제 이러고 약속을 정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강남에서 하루에 딱 한 테이블만 받는 이제 고급 식당을 예약했답니다.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제 여사친 얘기를 할게요. 귀농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사회 활동을 하게 됐던 게 남들은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. 그래서 뭐 "같이 하자. 도와달라."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. 근데 실상은 제가 건망증이 병적으로 심하고 혼자 나가면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려요. 그래서 딸이 데리러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대충 보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가?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인제 이런 실체를 알고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. 편의상 얘 이름을 그냥 똑순이라고 할게요. 근데 똑순이 얘야말로 완전 천재예요. 정말 똑똑하고 손재주도 좋습니다. 못하는 게 없어요. 거기다 인제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밝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죠. 그러면서 또 든든하게 의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 기준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제 잘난 거에 비해서 배경은 되게 평범했어요.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울리는 게 행동 반경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똑순이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제가 어디를 가든 "아 너는 옆에서 내가 챙겨야 돼." 이러고 같이 다녔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 친구한테 의지하면서 친구가 아니라 언니, 동생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. 진짜 얘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얘가 하는 말은 그냥 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똑순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인제 근데 이제 귀농 전에 귀농해서 이제 초반까지 제가 일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이 똑순이도 같이 다녔습니다. 근데 똑순이랑 같은 모임에 또 C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C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
똑순이가 무서울 정도로 셈이 많고 욕심도 많다. 그러니까 뭐 저한테 조심하라는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 부모 형제 욕하는 것보다 충격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똑순이가 저한테 유독 잘했지만 다른 친구도 잘 챙겼고 특히 이 C라는 친구도 신세를 진 걸로 알거든요. 근데 은인을 모함해. 그리고 저는 이 C를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 남사친을 만나는 날 이제 똑순이도 동의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의지가 될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그날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똑순이는 이 남사친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임하고 있을 때 이 남사친이 전화를 해서 통화한 적도 있었고 또 나름 얘가 유명인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둘이 직접 만나는 건 이제 그날이 처음이었죠. 그래서 이제 뚝순이가 이제 완전 막 풀 메이크업에다가 이제 막 화려한 모피를 걸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내가 초라하면은 네 체면을 구기잖아 이러는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좀 생색을 내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남사친이 제 거랑 이제 똑순이 거까지 선물을 챙겨 들고 등장합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4년 만에 만나는 건데 저는 이미 이 사교 생활도 까먹고 강남도 이제 저한테 낯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만나기 전부터 긴장이 됐고 만나서도 편치 않았습니다, 사실. 근데 이날 똑순이가 다른 날하고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하게 딴 사람 같아요. 막 이질감이 들고 말소리랑 목소리도 달랐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는 엄청 둔한데 또 어떨 때는 막 신기에 가까울 만큼 예민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날 뭐지? 그리고 이제 좀 불길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주선한 자리니까 제가 주도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고 또 이제 소설 계약했다고 축하턱을 얻어먹는 거니까 이제 설레발을 쳐야죠. 그래서 야, 나 대단하지 않냐? 뭐 이 나이에 젊은 애들 장르에서 나 살아남았다. 이제 막 이러고 또 이제 남사친은 뭐 맞장구 쳐야지 어쩌겠어요. 그래서 얘도 너 대단하다. 역시 이제 막 이러는데 갑자기 똑순이가 이제 찢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딱 자르는 거예요. 유치하게 쓰는 것도 능력이지? 이러면서 그 남사친이랑 저랑 두 사람 목소리를 압도할 만큼 목소리가 컸어요. 이거는 유치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끊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때 똑순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단단히 각오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자기 것 뺏기고 부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. 근데 사실 똑순이는 웹소설이 뭔지도 몰라요. 네, 이제 이게 B급 대접을 받는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"아 우리 나이에 뭐 그래도 아무나 하냐? 너 진짜 대단해 이거사." 뭐 이러고 칭찬을 하더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위기 깰까 봐 웃어 넘겼는데 이 눈치 없는 남사친 놈이 "아 맞아. 유치한 것도 능력이야." 이러고 또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이제 좀 속이 불편했는데 이거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제 그 직사각형의 커다란 테이블에 남사친이랑 저랑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 있고 제 오른쪽에 똑순이가 앉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인제 대화를 똑순이 중심으로 끌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랑도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 4년 만에 만났으니까. 근데 제가 남사친이랑 눈 맞추고 얘기만 하면 말을 계속 비트는 거예요, 이렇게 자르고. 더 환장하겠는 건 또 남사친은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요. 그러니까 억지로 대화 끌고 가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. 그래서 인제 좀 빨리 본론을 꺼냈어요. 이제 이 자리를 오래 유지 못할 것 같아서. 그래서 "야 사실은 내가 충지에서 이런 상황이야." 인제 그랬더니 얘가 다 듣고 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." 단박에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얼마나 속썩였는지 이제 독자님들은 아시죠? 근데 인제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인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그러는데 똑순이가 또 말을 딱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"남사친 씨 그거 사월이가 잘못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일에 함부로 개입하시면 큰일 나요." 어제 진짜 이건 뭐 뒤통수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슨 꿈 꾸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참아 넘겼는데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.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왜 나왔는데. 그래서 "나 잘못한 거 없어. 일방적인 피해자야." 이렇게 이제 좀 반박을 했더니 얘가 인제 막 뭐라고 막 이제 똑똑하게 인제 뭐 쏘아 붙이는데 뭔 소린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뭐 "그러게 네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이거사." 이 말만 기억이 납니다.
제가 왜 더 당황을 했냐면 친구가 이 남사친이 공인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남의 일에 잘못 개입하면 이상한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탁 자체가 참 친구로서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망설였던 겁니다. 이제 그나마 얘는 제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제 믿고서 도와주려 그런 건데 그 똑순이 말 몇 마디에 내가 무슨 목적 달성하려고 남사친을 배려 안 하고 끌어들이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도움은 이제 포기했어요. 그러니까 안 받아도 좋은데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똑순이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나는 말을 할수록 꼬이고 그렇다고 뭐 그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똑순이는 그날 미팅의 목적을 알아요. 근데 그걸 깽판을 친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어차피 못 이길 거 그냥 송년회 얘기로 말을 돌리고 이제 그 자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근데 며칠 뒤에 남사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"야 네 친구 걔 누구지?" 그러면서 똑순이가 남사친한테 연락을 했더래요. 그래서 얘가 남사친이랑 엮이고 싶어서 그날 깽판을 쳤나? 아니 그러면 셋이서 사이좋게 지내던가 아니면 내 일을 둘이 같이 도와주고 나서 이제 엮여도 되는 거잖아요. 그때 이제 '무섭도록 셈이 많다.' 이 말이 생각났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남사친이랑 대화하는 꼴도 못 보는 성격이면 나를 도와주는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. 그래도 이제 저는 어차피 서울 떠날 사람이니까 이제 뭐라고 따지진 않았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이 똑순이한테 좀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그 폭발 직전까지 가면서도 인제 그걸 터뜨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똑순이가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"비싼 밥 얻어먹고서 인사 안 하면 네 체면이 구겨지잖아."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. 그때 인제 마침 남사친이 거취 문제로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제 "똑순이한테 상담 좀 받아 봐." 인제 이랬잖아요.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제가 엮었다는 식인데 "아니 너 모임할 때 주선자 몰래 뒤에서 따로 연락하는 년들은 쓰레기라고 욕하더니 그날 깽판 친 이유가 혹시 이거였냐?" 근데 똑순이가 느닷없이 "너 그 남사친한테 내 얘기 나쁘게 했을 것 같아 분명히.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."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뜬금없는 소리고 이게 뭐 삼자 대면할 일인가요? 그리고 저는 똑순이 얘기 나쁘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극단적으로 불리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고 말소리가 아주 깍쟁이 같았어요. 그래서 여우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이게 세상 억울한 게 나가서 맨날 뒤통수 맞는 건 저예요. 그래도 뒤통수 치는 애가 더 착해 보여요, 저보다. 그래서 이제 누명을 벗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이상하게 또 더 나쁜 년처럼 보여요. 그래서 저도 제 캐릭터를 포기하고 그냥 살았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그런 걸 안타까워하고 이 똑순이도 그래서 저를 더 챙겨준 거였거든요. 근데 남사친은 예전에 그 겉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를 그냥 친구니까 그냥 보는 거지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더구나 이 똑순이가 누굽니까? 어떻게 해도 못 이길 거 알고 인제 둘 다 손절하고 인제 끝났습니다. 근데 그 뒤로 이제 별 얘기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. 뭐 어쨌든 예쁜 사랑 하시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똑순이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해요. 그러니까 그 돌봄에 익숙해지면 똑순이 없으면은 못 사는 지경이 될 정도예요. 근데 그게 쉽겠어요? 그러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못할 일이고 그 노력을 생각하면 관계를 주도할 자격이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자격도 있다. 그리고 또 반면에 저는 남은 고사하고 나도 못 챙겨요. 그러니까 관계에 휘둘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럼 무슨 노력을 해 봤어야 뭐 억울하죠. 그리고 인제 남사친 입장에서도 뭐 점심 약속만 수십 번 미루는 저보다 똑순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여적여 사건은 의외로 이제 충주를 불덩이 틉니다. 이게 23 년도 일인가 그런데 그때 해결이 됐으면 저는 지금쯤 농장주가 돼 있고 또 충주시 공식진상 귀농사월이는 탄생하지 않았겠죠. 그러면 충주시 공무원도 편하고
특히 비리 공무원 그리고 텃세 이장은 천년만년 이제 해먹을 수 있었어요. 그 나비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오늘 얘기 너무 유치했죠? 근데 뭐 이것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요. 감사합니다.